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출연연의 과학자들이 연구비에 치중해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그 4대 일간지 중 한 곳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비수처럼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0조 5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연구비에 눈이 먼 출연료는 산업화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라 돈만 축내고 있다.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과학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낭비하면서 아무 쓸모도 없는 SCI급 논문 발표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동안 추격형이었던 연구개발 사업을 선진국과 같은 창조형으로 바꾼다고 떠들썩하더니 결국에는 상용화도 놓치고 핵심 기술도 놓쳐버렸다. 결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계속했지만은 얻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비판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보도에서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됐고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적은 뼈아픈 거였습니다. 그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다, 좀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인데 교수님께서는 원인 파악은 했지만 대안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상은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 과학기술계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변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 투자는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다. 더욱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과학기술부가 해체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자체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고 출연연의 개혁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PBS를 비롯한 제도적 문제도 심각하고 유능한 인력도 지금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우리 과학기술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변명은 옹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PBS를 비롯한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PBS가 뭔가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연구할 돈을 자기가 가서 따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녹색 성장과 창조 경제라는 것이 다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과학 기술 좀 잘 나가고 이제는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보도가 터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일간지가 갑자기 과학기술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무려 3개 지면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물론 언론사가 나름대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거나 짐작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징조는 계속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과학기술계도 순진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판이라는 약은 씁니다. 이 쓴 약을 먹고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동안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계는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채고 칭얼거리는 입장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확보해주고
자신들을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주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정부부터 사정이 아주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정부와 정치권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과학기술계가 좀 애써 외면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과학자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학자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료와 이 조직 관리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개혁과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끊임없이 제시해서 달성하도록 채근을 해야만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과학자가 자기 분야의 연구비에만 매달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는 좀 골치 아픈 집단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결국 과학기술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말 변해야 될 텐데 과학기술계가 변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좀 문제를 정리하고 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기술계 스스로를 개혁하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자존감 있는 집단이다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 기초와 응용, 원자력, BT, ICT 이러면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한림원, 총연합회, 학회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만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리 과학기술계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과학기술계의 파편화된 의견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민간위원회가 만들었던 출연연 구조조정 계획이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산이 된 것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왜 무산이 되고 그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이제는 정부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고요. 예. 과학기술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세기를 찾아가는 그런 재정적 모습을 노력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과학계가 스스로 객관적인 시선을 갖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